새벽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형 아파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8살의 유나는 단아한 얼굴에 항상 조심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검은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순덕 씨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 앞으로는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자. 세 사람은 서로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로 생긴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묘에 같이 가자.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세 명이서 함께 인사드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인사시켜드리자. 유나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순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유나를 돌봐주신 것도 다 인연이었나 보다.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한. 유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덕 씨는 남편이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던 일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셨어요.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유나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만 특별히 예뻐해 주셨던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봐주셨어요. 지우가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다운 일이셨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순덕 씨의 눈에도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7장. 함께 흘린 눈물.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을 향했습니다. 순덕 씨는 꽃다발을 준비했고 지우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유나는 그동안 혼자 걸었던 길이 이제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힘들었지? 혼자서 이 길을 매번 걸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아기 물건들을 묻어둔 곳이. 지우가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야, 아빠가 이제야 인사한다.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고 계시지?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 순덕 씨도 남편의 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유나를 오해했어. 당신이 그렇게 예뻐해 주신 아이였는데. 세 사람은 함께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가족이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유나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지우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나야,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엄마처럼 생각하고. 유나가 순덕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니. 지우도 두 여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 순덕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다시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지우가 기뻐하며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석 달이 되었대요. 순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우리한테 이런 기쁨을 줘서 어머님도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번 임신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유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순덕 씨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었고 지우는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나을 거야. 순덕 씨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유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세 사람은 다시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배가 불룩해진 유나가 힘겹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아버님, 곧 증손자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나가 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지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진통 중에도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 유나야. 조금만 더. 순덕 씨가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지우도 아내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 낳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아기를 안고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시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증손자 데려왔어요. 철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유나가 아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철수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지우가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기가 그 바람을 맞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덕 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주신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에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과 아기는 그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가족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유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이제 정말 행복하거라. 따뜻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유나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60대 중반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순덕 씨였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순덕 씨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미역국과 김치,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언제 나가나? 8시에 출근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덕 씨의 시선이 유나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31살의 박지우가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의 지우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유나야, 수고해. 지우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거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사 차량이 출발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확히 9시 30분,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카디건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어디 가니? 순덕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유나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정기검진이라서요. 유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덕 씨는 속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현관문을 나서자 순덕 씨는 서둘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택시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을 지켜보며 순덕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시간 뒤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순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사람이 왜 모든 옷을 빨고 샤워까지 하는 것일까요? 순덕 씨의 마음속에 검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순덕 씨는 몰래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어요.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유나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요.
유나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나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는 계속 조용했고 가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유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고 옷을 빨고 샤워까지 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숨어들고 순덕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심의 구름이 순덕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유나의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모든 옷을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했습니다. 순덕 씨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순덕 씨는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현관 쪽을 살펴보니 유나의 구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계집이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순덕 씨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나가자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유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들키지 않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유나는 대로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순덕 씨도 황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순덕 씨가 운전기사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덕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택시가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순덕 씨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유나는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공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나무 뒤에 숨어 유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벤치에 앉자 유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덕 씨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덕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나쁜 계집이. 순덕 씨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유나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말하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덕 씨는 나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유나를 안아주듯 포옹했습니다. 순덕 씨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 지우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유나와 남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순덕 씨는 유나를 따라가려다가 남자의 뒷모습을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밤중에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우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포옹하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덕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 씨는 냉랭한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순덕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출근한 후 유나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간다고 거짓말할 거니? 순덕 씨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고 2시간 후에 돌아와서 옷을 빨고 샤워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유나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두꺼운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저건 뭐지? 순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가 삽을 가져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서자 순덕 씨도 재빨리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유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네. 순덕 씨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유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자 산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버스에서 내렸고 순덕 씨도 몰래 뒤따라 내렸습니다. 이런 곳에 왜 왔지? 주변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익숙한 듯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덕 씨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유나는 마을을 지나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뭐하러 가는 거야? 순덕 씨의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와 만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산길을 20분 정도 올라가자
작은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묘비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중 한 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덕 씨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유나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삽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나는 묘 옆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순덕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묻으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증거를 없애려는 것일까요? 유나는 검은 봉지를 구멍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기 누구 묘지? 순덕 씨는 묘비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적 새로 보이는 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묘에 절을 한번 하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는 급히 숨어야 했습니다. 유나가 산길을 내려가자 순덕 씨는 묘로 다가갔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보았습니다. 고 박철수 지묘. 순덕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는 남편 지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유나가 시아버지 묘에 무언가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묻은 거야? 순덕 씨의 호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묘에 숨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분명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 씨는 혼자서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호미를 가져와 유나가 묻은 자리를 팠습니다. 뭐가 나올까? 땅을 파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순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를 열어보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몇 장과 작은 아기 옷 조각들이었습니다. 순덕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유나가 임신한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유나와 지우는 결혼한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임신했다면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덕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과거에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아이까지 가졌다가 지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시아버지 묘에 숨겼습니다. 이런 더러운 계집이. 순덕 씨는 증거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순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초음파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에는 작은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지우와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구나. 순덕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옷 조각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우리 지우와 결혼할 수가 있어? 순덕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순진하게 속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후에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순덕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유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말고 다른 곳은 안 갔니?
순덕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곳이요? 산에는 안 갔니?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너 시아버지 묘에 뭘 묻었지? 순덕 씨가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걸 봐. 순덕 씨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유나가 그 사진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거지? 그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우리 지우와 결혼한 거야. 순덕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유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하지만 유나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순덕 씨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당장 집에 와. 중요한 일이 생겼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당장 와. 유나 때문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유나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와서 직접 봐. 너 완전히 속고 있었어. 전화를 끊은 순덕 씨는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속였니? 매일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른 남자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다 봤어. 공원에서 남자와 만나는 것도, 포옹하는 것도.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1시간 후 지우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나야, 왜 울고 있어? 지우가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지우야, 이걸 봐. 순덕 씨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시아버지 묘에 묻어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증거물이지.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나야, 이게 정말이야?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초음파 사진을 든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앉은 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대답해. 이게 뭔지 설명해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 씨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다 말해줄게. 순덕 씨가 나섰습니다. 지우야, 유나가 매일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 공원에서 포옹하는 것도 내가 직접 봤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에 가서 이런 걸 묻어놨어. 분명히 과거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거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사진들이 뭐냐고. 순덕 씨가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덕 씨와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살 때부터 청운고아원에 있었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한 분이 고아원에 자주 오셨어요.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순덕 씨는 며느리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시면서 유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시지 않았어요. 지우가 아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또 혼자가 된 거라고. 유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우 오빠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아버님 사진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순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덕 씨와 지우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원에 못 오신 거였어요. 유나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초음파 사진은 뭐냐?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산을 했어요. 지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펐고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유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가져간 거예요.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니까. 제 아이도 혼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덕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공원에서 만난 남자는 병원 상담사님이에요. 유산 후유증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거짓말한 것도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우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지우가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견뎠어? 나한테 말했으면 되는데. 유나가 지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유나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아내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순덕 씨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야. 순덕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나가 눈물로 부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미안해. 순덕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유산한 게 언제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3달 뒤였어요. 그때 오빠는 출장이 많으셨고 혼자 병원에 갔다가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때 왜 연락 안 했어? 출장이라도 당장 달려왔을 텐데. 오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유나가 자신을 탓했습니다. 순덕 씨가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유사는 누구 잘못도 아니란다. 유나가 순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아버지 묘에 묻었니?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계실 때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순덕 씨와 지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 혼자인 아이는 없다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분 곁에 있으면 제 아이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덕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상담을 받은 건가? 지우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나가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들한테 털어놓으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순덕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버님 묘에 가서 아기 얘기도 하고 제가 힘들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아내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견디지 마.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순덕 씨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 앞으로는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자. 세 사람은 서로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로 생긴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묘에 같이 가자.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세 명이서 함께 인사드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인사시켜드리자. 유나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순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유나를 돌봐주신 것도 다 인연이었나 보다.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한. 유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덕 씨는 남편이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던 일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셨어요.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유나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만 특별히 예뻐해 주셨던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봐주셨어요. 지우가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다운 일이셨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순덕 씨의 눈에도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자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유나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이 가족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봐. 지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숨기는 것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순덕 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나누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을 향했습니다. 순덕 씨는 꽃다발을 준비했고 지우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유나는 그동안 혼자 걸었던 길이 이제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힘들었지? 혼자서 이 길을 매번 걸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아기 물건들을 묻어둔 곳이. 지우가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야, 아빠가 이제야 인사한다.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고 계시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 순덕 씨도 남편의 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유나를 오해했어. 당신이 그렇게 예뻐해 주신 아이였는데. 순덕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내가 더 살펴줬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함께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가족이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유나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지우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생겼어요. 유나가 묘비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가족이 무엇인지. 순덕 씨가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유나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나야,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엄마처럼 생각하고. 유나가 순덕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니. 지우도 두 여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 순덕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유나가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면 순덕 씨는 그래, 딸아. 너도 잘 잤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유나도 이제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나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지우가 아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6장 아버지께 맡긴 아이. 유나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아내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순덕 씨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야. 순덕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나가 눈물로 부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미안해. 순덕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유산한 게 언제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뒤였어요. 그때 오빠는 출장이 많으셨고 혼자 병원에 갔다가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때 왜 연락 안 했어? 출장이라도 당장 달려왔을 텐데. 오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유나가 자신을 탓했습니다. 순덕 씨가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유사는 누구 잘못도 아니란다. 유나가 순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아버지 묘에 묻었니?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계실 때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순덕 씨와 지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 혼자인 아이는 없다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분 곁에 있으면 제 아이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덕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상담을 받은 건가? 지우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나가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들한테 털어놓으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순덕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버님 묘에 가서 아기 얘기도 하고 제가 힘들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아내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견디지 마.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순덕 씨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 앞으로는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자. 세 사람은 서로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로 생긴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묘에 같이 가자.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세 명이서 함께 인사드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인사시켜드리자. 유나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순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유나를 돌봐주신 것도 다 인연이었나 보다.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한. 유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덕 씨는 남편이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던 일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셨어요.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유나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만 특별히 예뻐해 주셨던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봐주셨어요. 지우가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다운 일이셨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순덕 씨의 눈에도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자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유나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이 가족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봐. 지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숨기는 것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순덕 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나누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7장. 함께 흘린 눈물.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을 향했습니다. 순덕 씨는 꽃다발을 준비했고 지우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유나는 그동안 혼자 걸었던 길이 이제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힘들었지? 혼자서 이 길을 매번 걸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아기 물건들을 묻어둔 곳이. 지우가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야, 아빠가 이제야 인사한다.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고 계시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 순덕 씨도 남편의 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유나를 오해했어. 당신이 그렇게 예뻐해 주신 아이였는데. 순덕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내가 더 살펴줬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함께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가족이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유나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지우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생겼어요. 유나가 묘비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가족이 무엇인지. 순덕 씨가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유나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덕 씨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나야,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엄마처럼 생각하고. 유나가 순덕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순덕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니. 지우도 두 여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 순덕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유나가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면 순덕 씨는 그래, 딸아. 너도 잘 잤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유나도 이제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나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지우가 아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다시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지우가 기뻐하며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석 달이 되었대요. 순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우리한테 이런 기쁨을 줘서. 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번 임신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유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순덕 씨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었고, 지우는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나을 거야. 순덕 씨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유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세 사람은 종종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유나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 곧 증손자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나가 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지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순덕 씨는 더욱 유나를 챙겼습니다. 유나야,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유나는 이런 보살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진통 중에도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 유나야. 조금만 더. 순덕 씨가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지우도 아내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 낳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아기를 안고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가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철수야 할머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름을 철수로 지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좋은 생각이다. 지우가 동의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시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증손자 데려왔어요. 철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유나가 아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철수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지우가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기가 그 바람을 맞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덕 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주신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에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과 아기는 그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가족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유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이제 정말 행복하거라. 따뜻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유나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철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유나와 지우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 엄마가 외로울 때 항상 함께 해주셨단다. 유나가 철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철수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바람이 불 때, 햇살이 따뜻할 때,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순덕 씨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정말로 완벽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자란 외로운 아이에서 사랑 가득한 가족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묘를 찾았습니다. 철수도 함께 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철수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다 같이 왔어요. 철수의 맑은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유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하늘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실과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유나에게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준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다는 놀라운 인연, 그리고 유산의 아픔을 혼자 견뎌온 유나를 이해하고 품어준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동을 위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